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있었던 경기에서 아스날이 또다시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풀럼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리그에서 5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시점에 승리가 없으면서 아스날이 다시 내려갈 때가 됐다, 우승해본 경험이 없는 팀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마치 우습다는 듯이 그 이후 리그 경기들에서 전부 다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풀럼전에서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5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풀럼 원정은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풀럼의 홈 경기장인 크레이븐 코티지는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경기장 중에 하나이고, 특히 지금 마르코 실바라는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에 풀럼은 수비를 하다가 공의 소유권을 회복해서 빠른 역습을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상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전반 20분경 나온 비교적 이른 선제골로 인해서 경기의 승부를 일찌감치 어느 정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고, 이후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까지 추가시키면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총 3골이 들어갔고 VAR로 취소된 득점까지 한다면 총 4골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나온 득점 중에서도 첫 번째 득점, 그러니까 VAR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의 골이 취소가 된 이후에 나온 또 다른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코너킥 헤딩 득점 상황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아스톤빌라전 4대2 역전승을 거둘 당시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있었고 진첸코 선수의 득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 경기를 다룬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아스날의 이번 시즌 세트피스는 유럽 전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는 니콜라 조베르라는 세트피스 전담 코치의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니콜라 조베르 코치는 다시 한번 이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풀럼전에서 나왔던 선제골의 경우에는 풀럼의 지역 방어를 적절하게 분석을 했고, 이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아이디어를 낸 니콜라 조베르 코치의 또 다른 작품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풀럼의 코너킥 상황에서의 수비의 형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풀럼은 지역 방어를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까운 포스트에 한 명, 그러니까 인스윙이죠. 오른발잡이가 왼쪽에서 트로사가 이 상황에서는 코너킥을 처리했고, 인스윙을 의식해서 가까운 포스트 쪽에 한 명을 배치해놓고 나머지 지역 방어의 경우는 5-2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윙인 것을 인식해서 공과 가까운 니어사이드 쪽에서는 선수들이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1차 라인이 5명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명이 또다시 구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인플레이 상황으로 보자면 4-4-2, 5-4-1 이런 식으로 지역 방어로 진영을 구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먼 쪽에 있는 2명의 경우에는 데고르와 사카라는 선수를 대인 방어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풀럼은 지역 방어를 기반으로 한 대인 방어를 혼용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파비오 비에이라의 특징을 언급한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지만, 지역 방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혹은 약점은 바로 진영을 구축했을 때 선수와 선수 사이에 존재하는 인터벌입니다. 인터벌을 시간적 갭이 아닌 공간적 갭으로 봤을 때 진영을 구축하고 블록을 구축하는 지역 방어는 기본적으로 선수와 선수 사이의 공간을 작든 크든 노출할 수밖에 없고, 공이 도착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그 사이 공간, 그 인터벌을 공략했을 경우에는 지역 방어는 결과적으로 약점을 노출하면서 위기 상황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의 첫 번째 득점은 니콜라 조베르 코치가 이러한 풀럼의 수비 형태 분석을 통해서 이를 공략하기 위해서 최적의 형태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득점 상황을 보게 되면 아스날은 총 6명의 선수가 골 에어리어 인근에 위치하면서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벤 화이트의 경우에는 레노 골키퍼 주변에 위치하면서 인스윙으로 공이 안쪽으로 감겨 들어올 때 골키퍼가 이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벤 화이트를 제외하면 5명의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파티,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그리고 살리바, 자카, 마갈량스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이 5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풀럼의 수비 진영, 지역 방어의 형태를 감안했을 때 존재하는 인터벌이 바로 총 5개입니다. 5-2 형태에서 보았을 때 5명의 선수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인터벌은 4개이고, 그리고 그 위에 2명의 선수 사이에 존재하는 인터벌은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총 5개의 인터벌이 존재하는데, 이 5개의 인터벌을 모두 동시에 공략할 수 있게끔 선수를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이 들어와서 득점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해당 5명의 선수가 모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터벌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고 아스날의 코너킥 공격에 가담했던 선수들은 모두 풀럼의 선수와 선수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즉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인터벌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인터벌을 향해서 움직였고, 그중 하나였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게
공이 연결이 되면서 득점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 아스날의 선제골이 니콜라 조베르 코치의 작품이라는 것은 세레머니를 한 이후 경기가 재개되기 전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한 행동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터치라인까지 가서 니콜라 조베르 코치와 포옹을 하고 다시 운동장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니콜라 조베르 코치에 의해서 이 코너킥 득점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